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청소년 화해 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해 조정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 상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한다든지, 또 갈등 조정 심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 실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정에 있어서 그 질문의 어떤 힘, 그 다음에 비폭력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질문의 힘, 그 다음에 청소년 화해 놀이터들이 청년 멘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질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과 문제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초창기 때의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훈련 매뉴얼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회복적 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적 질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회복적 정의에 있어서의 회복적인 질문들, 그리고 회복적 서클에 있어서의 회복적 질문, 또 해결 중심에서의 회복적 질문, 또 비폭력 대화에서의 회복적 질문, 또 요즘에 실은 심리치료 분야에 있어서 바이런 KT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네 가지 질문들, 또 동기강화적 질문에서 동기강화적 상담에서의 질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리와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하게 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쓰여와 있는지를 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늘 해왔던 것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늘 얻었던 것만을 얻게 될 것이다. 에, 그러니 변화를 원한다면 무언가 다르게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은 문제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응보적 질문에서 회복적 질문으로, 폭력적 질문에서 비폭력적 질문으로, 어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질문에서 뭔가가 동기가 강화된 질문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열기시 마크 타이완 안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일곱 가지네요. 7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과연 질문이 각각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문직들이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90년대,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회복적 서클은 현재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 90년대까지 초창기에 쓰였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매뉴얼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이 조정 초창기 매뉴얼은 이렇게
낸시 사이더라는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제 서정기 이재영 씨가 옮겨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창기 때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매뉴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장간이라는 곳에서 출판사 대장간이라는 곳에서 서정기 이재영 씨 한국평화교원의 이 두 사람이 이것을 그 번역을 해가지고 초창기 때 주로 그 시민단체에 많이 이 조정 매뉴얼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주로 여기에서 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낸스 굿사이더와 이것을 번역했던 서정기 이재영 씨는 한국평화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그 살펴보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저기에 이게 뜨는지 모르겠네요. 뜨지는 않네요. 한번 이것은 차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교육이라는데 이런데 보시면은 되고요. 이 책의 목차를 제가 이제 보면요. 주로 조정기술 훈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돼 있고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 그 협상을 통해서 윈윈해서 가도록 하는 것을 협상인데 그 협상이 둘 사이의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제3자가 협상을 도와주는 것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전환적 조정인데요. 이 전환적 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관계 문제로 보고 조금 더 관계가 돈독해주는, 즉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해서 양 당사자를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부터 개입해서 그 다음에 서로 대화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그 이상으로 갈등을 더욱더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환적 조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든 이렇게 내지는 친구 간의 갈등이든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가 입잖아요. 그 상처라는 것은 땅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게 전환적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 패인 부분만을 이렇게 그 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더 돈독하게 이렇게 돈독하게 흙을 쌓아 가지고 돈독하게 채워 넣는 것이다. 즉 도리어 우리가 부부관계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서로의 입장을 아니까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실은 돈독한 관계까지 만드는 것을 전환적 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에 제안 준비하고 있는 그 화해조정기구는 실은 학교폭력이나 일상의 갈등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하고 조율해서 협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진화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지성으로 서로 정반 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 전환적 조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갈등을 전환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또래 조정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저희가 지금 청소년 화이너리터에서 하고 있는 또래 조정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에는 또래 상담이라는 것밖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또래 조정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실은 갈등을 만들어낸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에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공동의 정책을 창출해내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봐야 된다. 그것이 요즘에 협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생님과 학교와 지역이 협치를 해야 되고, 선생님과 학생이 협치해서 협치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 교육이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자체도 학생들에게 힘을 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또래 조정도 저는 학교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고요. 여기 또래 조정에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이 갈등 조정에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 갈등 조정은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 준비 단계, 도입 단계, 입장 나누기, 쟁점 규명, 해결책 찾기, 합의, 평가, 이 단계로 갈등을 조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전체 조정 단계를 한번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조정 단계. 그래서 현황 및 정보를 수집하고, 갈등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조고 및 의사소통 방법, 교육, 신뢰,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도입 부분에서 조정자와 참가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조정 과정에 대한 공개 동의를 하고, 기본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듣기 단계로서 갈등의 원인과 쟁점에 대해서 말하고 듣기, 실익과 욕구에 맞추어서 말하기, 또 바꾸어 말하기와 열린 질문 등 조정 기술을 적용을 이렇게 하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쟁점을 확인을 한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과 유사점과 상이점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실익과 욕구에 기초한 쟁점을 쟁점으로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기 단계로서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단계로 이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사용되고요. 창의적이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방법의 적용으로 문제 해결책을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하는 큰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마다 실은 여기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 나왔던 평화를 만드는 조종자 훈련 매뉴얼에서는 준비 단계 같은 데 보니까 같은 질문들을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조정이 이제 뭐 그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조정 요청이 이루어져야 조정이 시작이 되고, 학교에서의 또래 조정이 제도화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대략의 갈등 상황에 대해 기술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또래 조정팀에서는 상대 당사자를 만나서 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또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또 당사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대략의 갈등 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자율적 신청이 기본이지만 조정자나 교사 등 관련자가 조정을 먼저 권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든 권유에 의하든 당사자 모두의 동의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준비 단계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단계에서는 여기 도입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를 같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정의 3원칙, 즉 조정은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조정자는 중립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것, 이 조정 과정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조정 과정은 갈등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문제 해결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역할이며 책임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 과정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것은 조정자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함께 지킬 수칙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또는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자, 또 서로 존중하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뤄지고 있고요. 또 전체 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정자는 조정을 시작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우호감과 친밀감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합의에 대한 희망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은 조정 과정에서는 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보면요. 먼저 소개를 합니다. 조정자 자신과 협력자가 있다면 협력자 그리고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조정자 박일련입니다. 제 이름은 조정자 드립니다. 제 이름은 조정자 똑같아요. 제 이름은 박일련이고 저와 함께 협력할 조정자는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제 서로 아는 경우는 모르는데 모르는 경우는 소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3원칙을 설명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며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조정자는 중립적이고 당사자가 문제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야기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입 단계에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조정의 3원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며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조정자는 중립적이고 당사자가 문제를 도울 것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야기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조정자인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자세한 내용은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기록한 어떤 것도 이 시간 이후에 얘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초창기 모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본 규칙을 수립을 하는데요.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지킬 약속인 기본 규칙은 조정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약속을 정하게 되면요. 조정을 설명한 오늘 조정은 모두 6단계의 과정을 밝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소개 과정이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은 풀어야 할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대안 탐색 단계로 문제를 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이제껏 나온 해결책을 평가하고 그중 여러분 둘 다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합의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출발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추후 실행할 일들에 대해 확인하고 모든 평가를 끝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입 단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도입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장 나누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장 나누기 단계에서는 보면요. 각 당사자들이 차례로 분쟁의 원인, 또 진행 과정,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요구, 감정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는데요. 이때 조정자는 다른 당사자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거나 하지 않도록 기본 규칙을 상기시키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끼어들기가 실은 갈등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자는 또 적극적 듣기를 하여서 당사자들이 존중감을 느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초창기 갈등 조정에서는요. 요즘에 와서는 비폭력 대화법이나 회복적 서클에서는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들었든지 되돌려 주었는데 초창기 때는 당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종자가 그것을 듣고 되돌려 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서는 당사자가 물론 저 조종자도 중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그 갈등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조종자가 액티비티 리스닝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 조종자는 각 당사자들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기를 통해 감정적, 인신공격적 말에 가시를 빼고 당사자들의 갈등과 요구한 바를 중립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을 또 이제 비폭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의 비난의 언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이 원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무리 거칠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욕구와 느낌과 부탁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을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말이라는 것은 욕구의 가장 그러니까 욕구 표현의 가장 극단적인 어떤 그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비극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그 사람의 욕구를 뽑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시를 빼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드러난 갈등 외에도 묵은 감정이나 숨은 이익 또 요구들을 당사자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야기하기 듣기는 조정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갈등의 역사, 서로의 관계, 또 강한 감정과 편견 등 갈등 상황에서의 각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드러내주고 충분히 이해되어야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입장 나누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그 2단계가 조정에서 핵심적인 단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된다. 조정을 하다 보면 언젠가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조정자가 자신의 모든 직관, 또 판단, 그리고 육감을 이용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3단계로 넘어간 뒤 다시 당사자들이 논쟁하고 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는 2단계 이야기 나누기 단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다시 2단계로 되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 다시 여러 소통 기술을 이용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규명하는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하고 질문해 볼 수 있고,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와 순서를 갈등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돼. 질문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당사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한 단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의 입장 나누기 단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22분인데요. 1교시는 이 정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오늘 이제 그 갈등 조정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갈등을 잘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쭉 한번, 오늘 뭐 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이거 하나하나가요, 챕터 하나하나가 그 굉장히 깊이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